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소장입니다. 요새 뭐 코로나19로 이렇게 여전히 그 세계 전체가 어수선하걸 넘어서서 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느낌도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초창기 때는 코로나19 걸리면 죽는다, 걸렸다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좀 무감각해져가지고. 그것도 되게 당연해지고요. 어디서 뭔가 확진자 생겼다? 생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 집 근처 아니까 다행이다 뭐 이정도. 뭐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동적이죠.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는데 이제 뭐 현재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또 이제 기련이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이른바 국뽕? 요새 선풍적인 인기가 그러니 우파 유튜버를 좌파 유튜버로 만들 정도로 이게 돈벌이가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치면 지금 이제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양해 끝났나요, 양해가? 네. 네, 양해했잖아요. 양해 전에 그냥 완전히 중국의 그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딱 멈춰버렸잖아요. 한국보다도 더 적어요. 네. 사망자는 아예 이제 없어요. 확진자도 한국보다도 적어요. 중국 시진핑 뽕이 문재인 뽕. 근데 그 북봉 채널들에서는 또 중국은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만 진짜고 중국은 통계 조작이다. 그러면 대만은 어떻게? 대만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도 대만 얘기를 하고 한국 얘기 비교해서 얘기해줘도 대만을 얘기도 안 해요. 베트남은 어떻게? 베트남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데. 베트남 뽕이네.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코로나19라는 건 전염병이잖아요. 네. 전염병이면 이제 발병해서 이제 확산, 전파, 경로가 진행 계속 프로세스잖아요.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종식될 때까지 계속 이제 뭔가 확산되거나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행되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확산되는 각 과정이나 단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됐을 때는 다 버렸어요. 중국 욕했잖아요, 전부 다. 안 씻고 다녀가지고 싸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집단 발병하니까 다들 한국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국제적으로 완전히 쪽팔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번지니까 이제 유럽 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미국으로 퍼지니까 이제 미국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처 잘하고 있다는 등 뭐 하고 있다는 등 이렇게 막 이제 황당한 소리가 나오고 일본이 이제 안 퍼지니까 일본이 조작이야 저거 검사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막 이런 황당한 소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남 남미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로 막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제 서로 뭐 잘했네 잘못났네 막 이렇게 난장판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도 그 지적을 했었죠.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1차는 뭡니까? 방역 대처죠. 방역이죠.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게 1차죠. 네. 방역이고 2차는 뭡니까?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치료해서 낫게 하느냐는 의료 대응이죠. 그러면 이제 방역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정부죠. 전염병 학자나 이렇게 세균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방역의 책임자는 정부예요. 그래서 중국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 우한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의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방역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전부 입국 금지를 할 건가? 아니면은 격리 조치를 이렇게 취할 건가? 아니면은 국내에서의 어떤 그 이동 제한을 할 건가? 아니면은 그 외출 금지를 할 건가? 장사 못하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 결정이죠. 그러니까 방역의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걸려서 퍼졌을 때, 퍼진 전염병을 이제 일단은 치료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하고 예방하는 건 어떤 문제인가요? 의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뭐 이제 걸리면은 환자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시설 같은 걸 확보를 해가지고 그게 뭐 산소 호흡기가 됐든 마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의료 대응력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의료 대응의 문제죠. 이 의료 대응의 그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뭘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방역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의료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하는 그 과정 단계별로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발병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집단 이렇게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은 방역을 제대로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못했다고 봐야죠. 근데 한국보다도 더한 이제 발병을 했다. 그러면 한국은 그나마 잘했다 이런 건가요? 저 똑같은 질병인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퍼지면 사실 그래도 인구 대기를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유럽 쪽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건데 개인정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집단하니까 동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개인정보와 개인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국뽕주의자들의 이제 말은 야, 니네들은 생명이 더 중요해, 개인의 자유나 개인 정보가 더 중요해, 뭐 이런 게 이야기였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의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도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쪽도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개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개인의 자유나 개인 정보가 더 이렇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걸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국뽕주의자들이 저놈들은 미개한 놈이야, 무식한 놈들이야, 선진국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보면 물론 이제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뭐 목숨은 자기가 이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전염병의 또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게 개인의 자유만을 또 무조건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방법일 수 있고 그렇지만 유럽에서 그런 개인의 자유나 개인 정보의 어떤 그 중요성을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죽어도 좋아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죠.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개인의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존엄성의 사상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대 국가, 근대 사회의 어떤 틀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논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어 온 그런 동네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무게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저놈들은 이렇게 미개한 놈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다도 그 자유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비웃어버리거나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가 오히려 더 전체주의적인 독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효율적인 면은 있었지만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정말 사실 동의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누구의 생명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실제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빌미로 삼아서 만약에 개인의 자유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저어 버린다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오랜 몇백 년, 200~300년간에 걸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고민과 치열한 논쟁들을 거쳐서 어떤 사회 제도나 시스템들이 발전해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그것이 주는 그냥 단순하게 빠돌이나 국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개하고 무식해서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막 객기 부리는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거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정신에 약간 이렇게 사이코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관종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걸 뭔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보다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좀 급하고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문제 제기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국뽕주의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위험한 지금 상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요. 전체주의적인.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조치나 이게 뭐 동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뭔가 예방이나 더 확산 금지라기보다는 범인 찾기나 좀 이런 쪽에 가까운 면이 있어서 그거예요. 인터넷상에서도 예, 그런 거예요. 개인의 자유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갑론을박의 요소가 많지만 유럽 사회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만약에 신천지가 정말로 그렇게 폐악 집단이었다라고 하면 아예 조폭이나 이런 것처럼 범죄 집단으로 해서 불법화를 했어야 되죠. 네. 근데 그냥 다 용인하고 종교 집단으로 용인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무슨 서울시는 무슨 뭐 등록까지 이렇게 다 시켜줘 놓고 나서 코로나19가 딱 해서 그걸 또 경을해서 그게 퍼졌다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이른바 이제 이렇게 면피 일종의 정권의 어떤 면피성이나 이렇게 코로나가 한 것이 집단 발병했다라니까 정권이 그 이제 이렇게 그 방역 실패했다라는 비난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게 신천지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야라고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독소적인 요인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신천지가 어떤 종교심자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그런 개인 자유나 개인 정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는 왜 저 사회가 저런 이런 상황에서 저런 문제제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코로나19가 퍼지는데 방역 실패. 유럽의 정부가 입국 조치를 제대로 안 했어. 뭐 그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어라고 이렇게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치면 뭐 한국도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방역 실패예요. 그런 걸로 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전염병 확산돼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의학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국이 정말로 잘했어. 그래서 사망자가 굉장히 적어. 유럽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자가 많다라는 것은 의학적 대응에 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의 사망자가 저렇게 많이 나온 의학적 어떤 대응의 차이점은 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무조건 하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국뽕이 빠져 있어요. 결과 자체는 수치만 놓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경우에 코로나19가 감염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두 가지로 갈려져요. 하나는 빨리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자 하는 쪽
과 하나는 집단라면. 예, 집단 면역 체제로 가자. 어차피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막은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 피해만 커져.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어느 것이 더 낫냐라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그냥 어떤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그 감염 확산을 막는 조치만 취하고 경제적 활동을 막지 않는 게 더 나아. 다만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한 어떤 그 사망률이나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나라들이 있어요. 네덜란드라든지 저기 스웨덴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은 그렇게 하다가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스웨덴이나 영국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성공적이었어요. 감염자나 사망자가 확 줄었어요.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게 뭐 미개하거나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데서 왜 저 유럽에서 특히 이렇게 사망자가 치사율이 막 높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문제는 몰라도 그쪽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해 버린 거죠. 이렇게 감염자가. 네.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가 누구한테 특히 사망률이 높았죠? 고령자였죠. 네. 예, 유럽이 한국에 비해서 고령화율이 한국은 한 14%, 15% 정도 돼요. 유럽은 20%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감염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웠고, 그 다음에 고령자도 많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포기 방역 대책에서 좀 너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또 중국과의 교류를 굉장히 이제 유럽이 사실은 중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를 통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과의 경제적 어떤 관계가 이렇게 깊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사망률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예를 들어서 고령화율을 6%는 한국보다 높다 이거예요, 유럽이. 그러면 6%만큼 한국이 만약에 고령화율이 한국도 높았다라면 사망자가 어떻게 됐을까?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 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예요. 일본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요, 고령화율이? 일본은 28%예요. 지금 한국보다 무려 2배. 근데 인구 대비로 치는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좀 더 많나? 지금 일본의 사망자 수가 한 몇 명,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거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이미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온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미 그런 시스템이 이미 한계 부딪혀 있어요. 재정적 때문에. 예, 한계 부딪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아직도 지금 거의 꼭지점에 왔죠. 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그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금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졌어요. 한국은. 근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역전돼 있어요. 내는 사람보다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전부 재정 적자로 메꿔 왔어. 그러니까 빚이 많아요. 이런 어떤 그 경제 발전과 어떤 사회 보장 제도나 사회 복지 제도의 어떤 그 시간차가 커요. 한국하고 유럽이나 일본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커요. 또 의료 제도의 또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이 이제 2030년 무렵에 고령화율이 유럽처럼 20%로 올라갈 거예요. 틀림없이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연금이나 복지, 이렇게 의료 제도도 이미 이제 적자가 이렇게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적자가 막 커질 거예요. 이미 출생아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이미 좀 많아졌잖아요. 인구 감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2030년 무렵에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무렵에 그때 이제 코로나 20이 발병했다. 한국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나마 아직 약간 싱싱한 상태예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또 달라요. 그렇죠.
의료 시스템이 달라요. 유럽은 공무원화, 국영화 돼 있어요. 거의. 한국은 국영화까지는 안 돼 있어요. 미국은 완전 민영화돼 있죠. 한국은 일본형이죠. 일본형이에요. 영국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공무원이잖아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막 되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나 일본은 공무원입니까? 민간 사업자죠. 그러면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 수가나 약값은 전부 통제되고 있죠. 가격 고시로 해서 이제 통제되고 있죠.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좋은가에 대했을 때는 각 나라의 지금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 발전 단계나 인구 구조의 변화나 재정 상황이나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선진국에 비해서 10년에서 최소한 10년, 15년, 20년에 뒤따라가고 있어요. 한국은 10년에서 한 15년, 20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 상황, 유럽, 일본 상황에 더 심하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재 구조로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전혀 모르고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다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그 유럽의 어떤 코로나19로 대한 방역 대응, 의료 대응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고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가 이렇게 최고다라는 식으로 최고면은 왜 코로나19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렇게 하고 거기 쳐다보고 있나요? 물론 한국도 그런 것들을 뭐 한다라고 하고는 있겠지만 알 수는 없죠. 뭐 누가 먼저 개발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인 어떤 그런 신약 개발 능력이나 재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미국, 유럽이죠. 압도적으로 미국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하고 이제 국뽕 다 취소하고 가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이 새끼들 너희들 지금 우리를 비웃었지, 조롱했지? 맨 뒤로 가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거.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은 그냥 전염병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한국은 지금 그런 잠재적 지금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이미 떠안아 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뭔가 좀 인정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좀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들뜨는 부분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뭐 그럴수록 그렇죠. 겸손해야죠. 네.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가 최고야, 잘했어. 니네들 참 웃긴 저 자식들 참 멍청한 놈들이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보자 어디. 그러니까 정말 바보스러운 가서 우리가 마스크 도와준다, 뭐 한다라는 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얼마나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치면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눈에 들어옵니까? 한국이 있는지조차도 어디 있는지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몰랐다가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그 전염병의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냉정하게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어떤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전체의 공동의 어떤 대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격동에 취한 것은 정말로 그 3살 먹은 애들처럼 유치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폐악은 그 잠재적인 그 해악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글로벌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중국이 좀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건 좀 왜 그렇게 대응을 하지 하고 좀 이상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왜 저런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당연히 나라가 다르고 의료 시스템이나 정치나 생각들이 다른데 모든 것을 우리 기준에서 그냥 우리 잣대로 갖다가 우리처럼 안 하니까 저놈들은 미개한 놈들이야, 무식한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쪽에서 볼 때는 야, 쟤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저거 민주주의 국가야? 아니면 도대체 국민들의 수준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약 그런 식이라면 뭐 이렇게 검사를 안 하니까 숨긴다 어떤 일본 사회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과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한 놈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 안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적네, 뭐 이렇게 사망자가 확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통계를 안 내서 그렇네, 조작하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일본 사회가 그런 사회냐고요. 코로나19로 사망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사망 통계에서 잡힐 건데 그것도 조작이에요. 그런 사회였다라면 일본이 옛날에 망했죠. 그런 정도의 유치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뭐 나름대로 뭐 어쨌든 일본 의료진들이나 방역 당국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자기 현황들이나 의료 시스템들을 감안했을 때 검사를 무차별적으로 막 가해봐야 이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 한해서 그쪽에 대해서 집중 검사라는 게 차라리 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4일 동안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4일 동안 증상을 지켜보고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그때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하세요. 그런 것들은 일본 나름대로의 대응책이다라는 거죠. 그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확진자가 지금 확 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전 국민 5천만 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검사합니다. 그럼 코로나19가 다 잡힐까요? 어느 것이 더 이렇게 현실 타당하고 비용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그다음에 각 나라들이 어떤 그 의료 시스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돌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용량 초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게 고령화율이 높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속수무책 상황이 약간 발생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 나라들도 전혀 사전에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앞으로 강구를 할 거라는 거겠죠. 뭐그 정도로 하죠. 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뽕주의합시다.